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2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5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넥신이고요. 코드번호 095700입니다. 자, 일단은 자, T세포. T세포 계속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T세포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넥신이 좀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뉴스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코로나 변이에도 효능을 유지한다. 한국의 제넥신, 진원생명 백신 T세포 주목한다. 전세계 백신 재개발 나섰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해법은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고 있다. 자, 한국의 후발주자 지금껏 소외됐던 T세포 활용을 시작을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 백신 개발사들이 변이 대응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제네신과 진원생명과학의 T세포 백신이 유력한 전략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 좋은 소식들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좀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소식이 좀 들려주면 주가 반영이 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제넥신도 GX19에서 GX19N으로 전략을 좀 수정을 한 부분들이 변이 바이러스에서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다른 백신 회사들보다 좀 변이 바이러스 개발을 또 늦는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주면은 좀 이제 좀 그게 악재로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T세포는 바이러스 감염을 세포로 죽이는 백혈구의 일종이다.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투하는 걸 막지 못하지만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감염세포를 제거해서 몸속에서 추가로 퍼지지 못하게 한다. 중화 황체에 밀려가지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소외돼 왔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국면에서 새로운 면역 수단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것들. 자, 이런 소식들이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T세포 관련해서 우리가 백신 효과가 있니 없니 뭐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준다라고 한다면 제넥신도 조금 이제 집중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T세포의 역할을 조명을 받고 있다. 뭐 화이자 백신 접종 시에도 T세포 생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져 원래 예상보다 높은 효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2번 맞아야 완전한 백신 효과가 생기는데 1차만 접종해도 T세포 덕분에 어느 정도 감염을 대항할 수 있고 2차 접종 시 면역 효과가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T세포를 활용한 부분들이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이 좀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뭐 큰 반영이 되고 있는 분 오히려 기술 수출을 한다 그런 소식들이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 나온 이후로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19일 금요일에 저가가 10만 100원쯤 됐어요. 근데 그 저가를 좀 지키면서 마감을 했어요. 좀 이제 아이러니하면서도 우려와 기대가 한 번에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95도 시장 노리는 제넥신 뭐 깔베랑 기술 수출을 좀 이제 했는데 그 인도네시아 제약사 KG바이오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조 단위의 대형 규모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 근데 제넥신이 KG바이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기술 수출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게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돈을 좀 가져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내부 거래, 내부 거래는 좀 비교를 하자면은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 약간 그런 느낌. GX17을 동남아 최대 제약사 칼베 파르마 자회사 인도네시아 KG바이오에 최대 11억 달러 기술 수출을 했다. 이번 계약은 아시안 국가 중동,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프리카 지역 외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GX17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계약금 2,700만 달러 300원 품목 허가 및 상업화에 따른 세일즈 마일스톤이 포함이 됐다. 자, 물론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어야 이 수출 수출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돈을 좀 받는 것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어야 받는 부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이 신약 가치 극대화, 이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 수출 부분들의 제가 장점과 단점, 팩트 체크를 좀 당시 당일에 좀 해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그 성과가 있어야 돈을 받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KG바이오 지분의 20%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내부적인 입김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뭐
자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뭐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넥신의 기술 수출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라는 반응인데, 기술 수출 계약 상대가 제넥신이 지분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계약 자체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약사의 계약보다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지분이 없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물질이 정말 필요해가지고 기술 수입을, 약물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내부에서 입김이 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그렇지만은 제넥신의 지분 20% 정도고 깔베가 60% 넘게 투자한 만큼 깔베 쪽에서 좀 별로였다라고 했으면 기술 수출을 안 했을 거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싸우고 있는 것들이죠. 저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만, 중국 아이맵의 경우에서 제넥신 지분 투자하고 기술 수출도 했는데, 아이맵에 대한 부분들로 투자를 해가지고 좀 이번에 지분 실적을 좀 내서, 실적에서 아이맵에 대한 아이맵향 매출이 좀 있었었죠. 이번에 이 실적을 좀 보여드린다면은, 여기 단기 순이익이 좀 증가된 부분들이 아이맵향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기술 수출도 했는데 나스닥 상장으로 상당한 차익 실현을 했다. 이거 같은 경우죠. 아이맵 경우와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면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기술보다는 지분에 대한 가치, 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익 실현 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의 아이맵을 상대로 지속한 성장 호르몬 1억 달러에 기술 수출했고, 2017년도에는 242억 원 투자해서 아이맵 지분 18%를 확보를 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GX 일치를 5억 6천만 달러에 기술 이전을 했고, 아이맵이 지난해 1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함에 따라 제넥신이 보유한 아이맵 지분 가치 지난해 3분기 기준 2,320억 원으로 589억 원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됐다. 자, 일단은 KG바이오가 자회사가 아니고 깔베가 60% 넘는 지분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관계사의 기술 수출을 좀 한 것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넥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한 부분들,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들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메가톤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뭐 T세포 뭐 이런 부분들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부가적으로 뭐 어떻게 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건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고 주종을 좀 받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울고 웃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뭐 급등을 했고, 이제 급등한 움직임 이후에 주가 하락이 뭐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일단은 뭐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제 좀 슬슬 대응을 좀 잡아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기술 수출 이게 또 좀 애매하긴 하죠.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주가 차트상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거시적으로 좀 기술 수출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같기도 하고요. 여기 이 부분들을 좀 차트상에서 좀 돌파를 했다, 여기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대응을 잡기도 애매하고 안 잡기도 애매하고, 일단 돌파를 했는데 주가 하락이 일단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요. 일단 주가가 좀,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가 말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으니까, 저렴해진 상황에서 일단 주가가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고, 이 구간에서 대응을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슈팅이 좀 나오면은 일단은 비중을 조금 확보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를 좀 해두세요. 일단은 여기를 좀 돌파를 할지, 일단은 여기 제가 봤을 때도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11만원 부분을 단기적으로 좀 돌파를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을 일단 하시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두신 다음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이때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평균 단가 사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평균 단가가 좀 계속 꾸준히 조금씩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평당 계속 조절을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중을 확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슈팅이 나오는 거 뭐 13만원, 12만원 뭐 돌파 엄청나게 한다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치고 빠지고 하고 있자고요. 일단은 그게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제넥신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과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이슈들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대응 방법들 이런 거 알려드렸으니까 세 가지 정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이 되시죠. 자, 6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이 이슈들 브리핑을 드리고 장전 시황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NHN 벅스 현재가 6,550원, 1차목표가 6,745원, 손절가 6,3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본느 현재가 3,300원, 1차목표가 3,4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동서 현재가 41,500원, 1차목표가 42,700원, 손절가 3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급등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다 드리고 나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 그리고 NHN 추가 상승 중 이런 식으로 차트와 이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뭐 이렇게 뭐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이날은 이제 세 종목이 다 한 번에 바로 수익이 나가지고 뭐 보유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안내를 안 해드렸는데 이날 보통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이렇게 댓글로 상세하게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 좀 웬만하면은 이제 급등주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익이 꽤 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 손실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단기적으로 좀 급등주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알려드리는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